안녕하세요. 자, 한국지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만석 선생입니다. 자, 이제 겨울방학이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국지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번 수능에서 한국지리가 어떻게 시험에 나왔고 어떤 점수로 어떻게 체크가 되는지 한번 봐줘야 되니까 잠깐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이번에 등급은 44에서 45. 이거 이렇게 쓰는 이유는 한국지리하고 세계지리가 1등급 컷이 이렇게 나왔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컷이 41, 34.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게 좀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그런데 보통은 시험이 1등급 컷이 50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 맞아야지 1등급이 되는데, 자, 이번이 뭐 유사 이래로 가장 어려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등급이 44까지, 2등급이 41, 3등급이 34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많이 틀려도 3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공부 조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자, 이게 한국지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 세계지리 이런 4과목 정도가 다 이런 패턴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막연하게 해가지고는 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은 이게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먼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들어가 준다면 이제 겨울방학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어떤 그 내용들이 있겠죠. 자, 첫 번째, 한국지리란 과목은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요즘은 이 지명이 됐어요. 지명하고, 자, 그 다음에 그림. 그럼 이제 이 두 가지에서 거의 승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회 과목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사회 과목이라 하면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 정법, 경제. 대부분 이런 과목들의 특성은 논리성을 따지거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계산이 들어간다거나,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죠. 말장난이 좀 심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테크닉을 요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 제 수업은 어디에다가 모토를 맞춰주게 되냐면, 우선 문장에다 줄 긋고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 자, 정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림. 이 그림이라 하면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지도. 그 다음에 도표, 자, 그래프. 자,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이제 관건이 되는데, 자, 이걸 굉장히 제가 많이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내용 파악만 해갖고는 결정이 안 되겠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흐름에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신유형 문제. 자,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바로 예상 문제가 되겠죠.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선생님, 개념 정리 수업 아닐까? 그런데 개념만 해가지고는 점수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게 대부분 다 개념은 잡거든요. 개념을 잡은 이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까지 해서 또 하나 해줘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죠? 자, 거의 막말로 얘기하면 2점짜리 3개를 틀려도 1등급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자, 이런 유형을 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수능 유형을 파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부분 하고, 그 다음 이런 유형들, 그 다음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 하는 걸 판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드리도록 하고요. 자, 교재를 어떻게 쓸 거냐? 교재는 자, 무조건 이제 이 교재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EBS 수능 특강. 여러분들 이제 아마 수업에 들어올 때 정도 되면은 새로운 연도에 책이 나오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시점이 앞하고 뒤하고 연결이 되게 되니까 EBS가 책이 비싸질 않아요. 그러니까 2026학년도 거도 보시고요. 2027학년도 거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왜 그걸 봐야 되죠? 그러는데, 자, 발표되는 게 있었죠. 수능에서는 EBS 연계율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지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바로 자료. 자료를 그대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윤리나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자료가 뭐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가 바로 EBS 책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은 EBS 책을 자기가 안 썼기 때문에 야, 이게 무슨 책이냐, 뭐 이런 내가 뭐 이따위로 이러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꼭 봐줘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꼭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부교재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제일 중요한, 자,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나 제일 중요한 게 지명인데, 자, 가면 갈수록 지리학회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지리가 선택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자, 예전에는 3위였는데 1위는 뭐 부동의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 3위가 한국지리였어요. 근데 지금 3위 자리가 흔들려서 3위가 윤리와 사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런 순서가 되니까 자꾸 주는 이유를 제가 물어보거든요.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너희 한 지리를 안 하니? 그랬더니
어려워요, 외울 게 많아요, 뭐 그림이 많아요 그러는데, 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생활과 윤리가 공부하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가 2년 연속 굉장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거기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사탐런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과에서 전부 다 넘어오니까 이게 다 사문하고 좀 생윤으로 가다 보니까 질인 또 안 해요, 애들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쪽 사회 선생님들 같은 경우 사회문화나 생활윤리 선생님들이 자존심 있지 않겠어요? 니들 만만하게 봐? 오케이. 자, 그래서 세게 내게 되니까 점수가 좀 자꾸 떨어지고,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좋겠죠. 하지만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정도 친구들은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틈사라고 보고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과목인데, 따라서 자, 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하냐면은 지리학교에서 요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지리를 조금 쉽게 내보자. 이렇게 되면서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는지 잘 모르시죠? 계산 문제를 빼버렸어요. 계산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도표나 이런 걸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가르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이 하고 계산 문제에서 이렇게 연계성을 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거조차도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 특정 지명을 내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명을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토산품이 뭔지, 관광자원이 뭔지, 뭐가 요즘에 이슈가 되는지, 인구가 느는지 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닥치는 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 줄어드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요즘에 뭐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것, 이런 것들 정리해주면 이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절반이 나옵니다. 20개 중에 10개가 딱 특정 지명으로 내버리기 때문에 이건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걸 제가 정확하게 주시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겨울방학 때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그럼 왜 이 과목을 해야 되죠? 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이 과목이 중요하다면 이것만 다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는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특정 학교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선택을 안 하고 이 두 과목 너희 해 그래 버립니다. 그러면 문제도 모르고 해요. 그래서 사회문화하고 생활윤리는 저도 선생님 가르치거든요. 사회 과목 거의 다 가르치는데 이 과목을 보면 전혀 이 친구가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남이 많이 하니까. 표본이 많아서. 자,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거는 자기하고 안 맞는 과목을 2년 정도 하고 3년 정도 한다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과목을 해야 되고, 이왕이면 점수를 좀 효과적으로 딸 수 있는 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제가 딱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지금 제가 한국지리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한국지리가 점수 따기 좋은 거, 어떻게 공부하면 2점이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선은 뭐가 되냐면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 정확하게 본다면 답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과목은 문제를 풀 때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조사 하나 가지고 부사 하나가 들어가서 모두, 항상 이런 단어 하나 가지고 맞고 틀린 게 결정이 되는데 지리는 그런 게 없어요. 지리는 그런 걸로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20개 중에 18개는 그림으로 나오거든요. 그림이 뭐 속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딱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훈련만 잘 돼 있으면 되니까 첫 번째 좋은 점, 답이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거. 자, 이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딱 나오면 선생님들끼리 싸울 일이 없는데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서로 그 답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서로 싸우는 선생님. 이게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리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계산 문제가 없어요. 자, 예전엔 계산 문제 뭐가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1번 문제로 어렵게 나왔던 게 축척 계산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없어요. 두 번째, 시차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뭐 LA까지 몇 시간 걸렸는데 여기 인천공항에서 여기까지 가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이거 안 내요. 또 세 번째, 인구 부양비 계산인데 이게 어려웠거든요. 이것도 안 냅니다. 선생님들이 바보라 그렇게 안 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내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아예 그걸 빼버린 거예요, 지금. 얼마나 편해요. 계산도 없어. 자, 뭐 이건지 저건지 애매한 선택지도 없어. 그냥 공부만 하면 맞을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거를 전혀 몰라요. 정보를 모르니까 한국지리는 외울 게 많대. 나 지도 보는 거 싫어. 자, 이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선택을 회피하는데, 물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왜 세계지리보다 한국지리가 조금 유리한지 말씀드려 볼게요. 선생님 세계지리를 다 많이 가르쳐요. 근데 세지를 왜 안 하냐면, 자, 우리 사회 과목이 9개가 있잖아요. 그죠? 9개 중에 3개자 들어가는 것들은 덕후들이 많아요. 세계사, 세계지리. 이거는 뭔가 내가 여행을 많이 하고 뭐 세계사 쪽 누구 사람 이름 많이 이런 부심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하고 같이 섞이면요,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딱 1등급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지리는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그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열심히 하고 방법만 알면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 올해까지가 이제 이 수능 체계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딱 구등 체계로 가는데 자, 1등급은 4% 안에 들어가야 되고 2등급은 누적해서 11%가 되니까 11% 안에 들어간다고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전 2등급 되게 잘했다고 보는데 자, 3등급은 23%. 3등급까지 공부한 친구 점수가 나오는 거는 전 잘했다고 봐요. 근데 4등급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이 들어가니까 이 경우는 특별하게 이런 수업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1등급을 보장할게 이런 수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등급은 그날 컨디션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솔직히 운도 좀 따라야 돼요. 자기가 아는 게 나왔을 때, 그죠? 그렇게 잡는 거지. 뭐 항상 1등급 맞고 다 맞는 친구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볼 때 다 맞아야 1등급이야 라고 얘기한 이유는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워낙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봐서 알겠지만 44, 45 이런 점수가 나왔을 때 1등급이 됐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그 비법은 따로 말씀드려요. 여기서 얘기해봐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한번 틀을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이렇게 좀 우리가 올려서 이렇게 공부하자. 올해는 여기까지 나올 것 같다. 신도시가 1기 신도시가 있고 2기 신도시가 있거든요. 올해가 이제 3기 신도시가 나올 차례예요. 그러면 3기 신도시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딱 찝어주면 아, 이거 이렇게 외우면 되겠구나. 방법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이제 첫 번째 말장난이 없다는 거, 이 과목은. 자, 두 번째, 계산 문제가 없다는 거. 자, 세 번째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답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더 장점이 많죠. 뭐, 보통 자기 과목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어때? 그게 제일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죠? 선생님은 이제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요. 통사도 가르치고 한국사 다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그래도 제가 지리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자, 사회문화나 뭐 생활교육이나 윤리나 사상은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어느 정도는 그 친구가 타고나야 되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어릴 때 책을 많이 읽는다거나 용어 해석력이 뛰어난다거나 자, 그 다음에 독해력이 좀 뛰어나. 근데 지리에 독해력이 뭐가 필요해요? 지문이 안 나오는데. 그죠? 지문 없어요. 그냥 지명하고 나라 이름, 그 다음에 그림 보는 방법, 그러니까 도표에서 최근 연도. 그래서 EBS는 절대적으로 최근 연도를 꼭 보셔야 돼요. 2023년, 24년 통계가 나온 걸 봐야 돼서 전 특정 책을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금 시중에 나온 책들 중에 EBS 빼고는 뭐 한 두 가지 정도 책이 있어요. 마더텅도 있고 그다음에 자이스토리가 있는데 자, 이 책을 보면 기출문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좀 기술자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지리가 있고 인문지리가 있는데 살짝 맛만 보여드릴게요. 자연지리는 기후하고 지형이에요. 기후하고 지형은 외우면 돼요, 그냥. 자, 기후가 바뀔까요? 갑자기 내년에 우리나라 기후가 열대가 되고 그러지 않죠, 그죠? 얘는 정해진 거예요. 외우면 돼요. 얘는 옛날 문제 풀어도 돼요. 자, 근데 인문지리는 뭐냐면 인문은 도시, 인구, 자, 그 다음 뭐 자원. 저희 종교는 이제 세계지리에만 나오니까 세제한지는 같이 하면 되게 좋아요. 50%가 겹치거든요. 왜? 제목이 다 똑같으니까. 자, 제가 딱 얘기해준 이런 단원들은 어때요? 정해져 있나요? 통계가? 아니에요. 바뀌어요. 아까 당장 제가 3기 신도시 말씀드렸잖아요. 추가됐죠? 자, 인구가 똑같습니까? 아니죠? 인구 언제 조사하냐면 5자로 끝난 해하고 0자로 끝난 해 딱 하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올해 지금 찍고 있는 이 상태가 2025년 끝이거든요. 2025년도 인구 조사를 했어요. 2026년도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어떨? 이 통계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의 통계를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인문지리는 옛날의 자료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뭐 형이 보던 책, 오빠가 보던 책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최근 통계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인문지리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가 나오냐면 도표, 그래프, 사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첫 페이지부터 막 줄 긋고 외우면은 전혀 점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효과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필요 없는 걸 빼는 걸 잘해줘야 돼요. 시간 절약해야죠. 우리 사회 과목이 메인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국영수 열심히 하고 나머지 없는 시간에 쪼개가지고 효과적으로 공부해줘야 될 게 사회 과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점수도 잘 나오고 재밌게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입시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